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톡 권호철입니다.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전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의 재대결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2.39포인트 차의 초접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지난 4년 시정평가와 함께 대전의 미래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만나 대전의 미래 비전과 주요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도 막 부랴부랴 하고 오셨죠? 시간이 되셔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후보가 되면요, 네. 식사 때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안에서도 막 김밥 짬짬 시간 될 때 먹고 또 건너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첫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처음에 드렸었는데 지난 선거 때도 사실 좀 초접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이제 또 맞붙게 됐는데 이장 후보와 이번 선거는 좀 다녀보시면 지금 분위기나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한번 말씀 주시죠. 지금 이렇게 다녀보면 네. 뭐 정치 좀 하시는 분들은 허태정과 이장우의 리턴 매치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네. 시민들이나 일반 다수의 의견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이것이 지방선거의 기본이고 두 번째가 예. 민생을 살릴 적임자가 누구냐. 이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은 이 소비 경제가 너무 위축돼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좀 뭔가 지자체에서 지역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좋은 정책을 내서 경기도 좀 살아나고 예. 우리 좀 살림살이도 나아지는 이런 시장을 좀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 시장 시절에요, 좀 하셨던 핵심 성과나 뭐 그런 과제, 대표 성과가 있다면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제가 시장 4년 동안 네. 그중에 2년 반이 이제 팬데믹이었지만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발전을 위해서 굵직한 것들을 좀 많이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일단 그 팬데믹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줬고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것이 온통대전 지역 화폐가 그랬죠. 있죠. 두 번째 대전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예, 말씀 주시죠. 하수처리장도 제가 시장일 때 예타 통과가 돼서 사업 이전이 추진됐고 또 지금 대전에서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가 예. 그 도안 그 호수 생태공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상당 기간 지지부진하고 그 표류하던 사업이었는데 제가 그때 민간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짓고 시장일 때 이제 그 시공까지 그 시공식까지 했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랬군요.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준공이 돼서 요즘 많이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혁신도시 시즌2가 곧 올해 안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제가 대전과 충남만 그 당시 혁신도시 지정이 안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랬죠. 세종시 예, 때문에. 근데 법제화해서 대전과 세종도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예. 이번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대전도 포함될 수 있게 만든 이런 기반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그러네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심 갖고 있는 것이 예. 대전이 대덕연구단지를 갖고 있는 과학기술의 도시 아닙니까? 근데 이런 첨단 과학기술을 산업화시키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 거죠. 기술 창업을 지원해서 어은동, 궁동 이런, 즉 카이스트와 충남대 일원의 팁스타운 그리고 스타트업 파크 등 청년 창업들을 지원하는 공간들을 대규모로 조성을 했고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120여 개의 업체들이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민선 7기 때 예. 하나하나 이루어졌던 사업들이다. 뭐 보여지는 뭐 야구장, 축구장, 뭐 빵축제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예. 무엇보다 이러한
도시의 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했다. 예. 이런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과가 좀 많이 있으신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랬는지 뭐랄까요, 좀 이런 굵직한 도시 변화보다는 이런 안정적 관리 중심을 좀 하신 거 아니냐, 시정을. 좀 그런 표현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좀 그런 영향도 좀 받았겠죠? 어떻습니까? 제가 TV 토론 때 그 이장호 예. 후보한테 지금 현재 대전시 재정이 왜 이렇게 악화됐느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고 다음 시정을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 허태정이 시장일 때 일을 하도 많이 벌려놔갖고 그거 뒤치다꺼리다 빚이 이렇게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허 시장 때 일을 많이 벌렸다는 거잖아요. 일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해석이 될 수는 있죠. 그거를 본인이 이제 준공에서 생색낼 때 다 본인이 한 거고, 재정적인 부담에 관한 이야기할 때는 본인이 재정 운용을 잘못한 이야기는 않고 허태정 때 일을 많이 해서 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까도 몇 가지 설명을 했지만 대전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 하나하나 다 진행된 겁니다. 지금 뭐 트램 사업 갖고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20년 동안 필요하던 사업을 제가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일들을 민선 7기 때 다 하나하나 해온 사업들이고, 또 저희가 그러니까 예타라고 하죠. 예비타당성, 예.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 그러니까 지자체 하는 것 중에 500억 이상 되는 것들은 적정성 심사를 하거든요. 예. 그거를 제가 시장일 때 역대 시장들 중에 현 시장까지 포함해서도 가장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하나하나의 성과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임자의 공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정할 건 자기 자랑할 건 따로 예. 하면 되죠. 예.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가장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신세계 백화점과 그렇죠. 그 주변, 예. 그게 제가 시장일 때 공사하고 준공하고 그 음. 주변이 완전히 핫플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그걸 제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 그건 전임 시장이 계획을 했고 예. 그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제가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잘 맞춰서 좋은 공간을 만든 건 저의 공이지만 그걸 하게끔 한 건 전임자의 공이거든요. 그걸 존중해 줘야죠. 그래도 우리 허 시장님의 인품이 뭐 다들 그러신 줄 아는데 음. 그래도 좀 정치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선거하실 때는 때론 그런 유혹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싶은? 근데 예. 제가 좀 변했는데 예. 과거에는 이 약간 충청도적인 양반의 그런 게 있어서 예. 자기 자랑하는 게 제가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았었어요. 솔직히. 예, 그랬죠. 요즘은 정치인은 어. 자기를 알리는 것이 예. 꼭 자기 자랑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잘 쓰시라. 이런 의미에서 정책 공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론 얘기하셔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 일을 많이 하신 말씀을 좀 주시는데 자꾸 제가 토론을 여러 번 보면 그 이장 후보는 우리 허 후보님께 자꾸 그 무능, 무대책 이런 뭐 산무 관련된 이야기를 좀 계속해요. 그래도 보시면 크게 대응은 안 하시고는 것 같아요. 그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책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좀 사람이라면 좀 화도 좀 날 것 같은데. 제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시장까지 하신 분이면 시장다운 어떤 풍모와 그런 격식을 갖출 줄 알고, 그리고 시민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에 기반해서 정책을 비판하면 저도 얼마든지 수용할 건 수용하고 예. 제가 잘못된 건 대응을 하는데, 이건 뭐 거의 사실에 기반하지도 않고 그리고 인신공격성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삼류 찌라시에 나오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예. 일일이 대응하면 그래서 대응할 시간도 또 안 줘요, 또 본인이.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시민들께 내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대전시에 대한 이런 미래 비전과 좀 공약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대전 미래는 좀 어떤 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은 크게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집중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AI 시대에 맞게
대전을 대한민국 AI 선도도시, 이걸 기반으로 도시의 산업과 일자리와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혁신의 선도도시죠. AI 시대에 맞는. 예. 그걸 만드는 것이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는 이제 팽창의 시대가 아닙니다. 알다시피 지금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은 거의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서 인구도 늘리고 면적도 늘리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거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도시의 삶의 질을 쾌적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롭게, 그리고 시민의 주권이 제대로 구현되는 사회, 예.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한 AI 선도도시, 예.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시민주권,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예. 이게 저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브님 하면 이 온통대전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도 좀 새로운 버전의 온통대전 공약을 좀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반면에 이게 재정 부담의 악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같이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온통대전 2.0을 제시를 했고, 제가 시장이 되면 예. 온통대전을 즉시 부활하겠다. 이게 시민에 대한 1호 공약이었습니다. 앞으로 온통대전은 기존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 성격의 캐시백을 예.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캐시백을 그대로 유지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대전사랑 카드인가요? 예. 이거는 지금 4월 달도 조기 종료, 5월 달도 조기 종료, 결국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재정 배분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더 나아가면 돈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캐시백 기능을 안정화시켜서 시민들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예. 즉 우리 사회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저소득층이든 뭐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기능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기회가 주어지게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수단까지 이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 여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복지 포인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지역 카드를,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급되고 집행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전략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순환되는, 돈이 더 돌게 하는 예. 그런 지역 순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하겠다라는 게 온통대전 2.0이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정부에서도 지역화폐에 관련된 재원을 예. 10조 이상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지역화폐를 쓰므로 인해서 시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국비도 추가적으로 확보된다는 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이래서 절대 파이가 커지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온통대전 할 때 대전시의 재정이 그럼 빚더미에 올라섰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사실은 그 당시에 지방부채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예. 이게 지역, 여기서 보면 연간 한 1,000억 내외 정도면 충분히 지역화폐를 순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니까 예. 지역에 돈이 더 많이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다. 그게 이제 더 많이 돌면 결국 세금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예, 충분히 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장우 후보는 이 반도체 그리고 AI, 이 첨단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우리 허브님께서는 이런 시민 체감형, 이런 민생 정책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걸 그렇게 봐도 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AI에 관해서는 제가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예. 있고, 그거는 결과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 AI를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미 AI는 예.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경쟁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걸 기반으로 파생 산업들을 얼마나 육성할 수 있느냐, 예. 이게 중요한 과제였고, 대전은 대한민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그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전시의 산업 정책, 경제 정책에 AI와 관련된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관련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예. 지난 2025년도에 대전시 핵심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예. AI와 관련된 핵심 사업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것도 없고, 이것이 이미 이장우 시장 4년이 AI와는 별 관련 없는 전시성 사업들로 치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AI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해도도 내가 볼 땐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AI 인공지능 행동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예. 그게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3년여에 걸쳐서 99개의 실행 과제들을 제시하고, 거기에 다른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 AX 사업 같은 것도 네.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대전시의 행정의 혁신과 지역의 어떤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분야로 연결해서 육성할 거냐,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대전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훨씬 더 저는 AI와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GPU를 기반한 데이터 센터, 예.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키스티라든지 이런 그 국가 훈련 국가 정부 기관이 대전에 모여 있고, 이걸 기반으로 대전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도시를 스마트화하는 이러한 AI 기반의 도시를 만드는 작업들을 예. 이미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예. 시장 직속 AI 그 관리 대응 센터를 예. 만들겠다고 이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AI 관련된 공약은 허브께서 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후보님, 이 교통 문제도 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 허태중 후보가 생각하는 이런 대전 교통의 핵심 이런 공약이랄까요, 해법이 있다면 좀 한번 말씀 주시죠. 교통은 한 도시의 기능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교통을 그냥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바라봤는데, 이제는 이용자,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대중교통을 바라봐야 되고, 대중교통의 활용도, 효율성이 곧 도시의 경쟁력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중교통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도시철도 1호선,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그리고 곧 완공될 광역철도망, 예. 이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 버스, 택시 이런 교통수단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트램과 지하철과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해서 예. 버스 노선 체계를 완전히 개편할 것이다. 이제 노선 체계를 이제 이 세 개의 축이 결정이 되고 완공이 되면, 여기에 버스를 연결해서 환승 체계를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도록 지금에 있는 환승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라는 도시 공간이 이러한 교통수단만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도입하겠다는 게 마을버스입니다. 교통 이건 완전 공영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대전 교통공사에 마을버스 운영팀을 만들어서 이러한 대중교통 노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지역도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를 곳곳에 실핏줄처럼 연결해서 시민들이 굳이 승용차를 안 끌고 다녀도 대전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환승 체계를 새롭게 만들 거고, 거기에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타슈까지 연결하면 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지까지 일반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노선 체계를 완전히 바꾸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트램 공사 한창 중이잖아요. 네. 후보님, 그 우리 허브님께서 당선되셔도 이건 큰 변화는 없겠죠? 이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멈춥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서 더 확인을 제가 예. 시장이 되면 더 확인을 해봐야 예, 정보는 확실히 되겠지만 또 가서 보셔야겠죠. 예. 첫 번째가 지금의 이 노선 구조에서 그 매설돼 있는 지중화돼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 도로 중에서 이제 교량 있는 부분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장애물이 안 되게 잘 처리해내느냐가 첫 번째고 예. 두 번째가 전력입니다. 지금 저는 배터리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장호 시장에서 지금 수소 트램으로 가겠다라고 예.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아직 수소 트램은 어떤 게 문제냐면 시민들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이 수소 트램의 그 소비량을 놓고 보면 충전소 갖고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생산 설비를 갖춰야 돼요. 공장을. 그렇겠죠.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을. 근데 지금 대전시가 28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면 2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소 그 생산 설비를 어디에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서가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 과연 수소 트램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그때까지 갖춰질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적인 고민입니다. 제가 걱정거리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영시축제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전에 우리 허브님께서도 말씀을 여기 나오셔서 하신 적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만일에 영시축제가 이제 당선이 되시고 난 이후라면 이게 축소되거나 뭐 폐지까지는 아니시겠지만 이 좀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만약 취소되고 하면 이거 위약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갖고 계시게 있습니까?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이미 한 달 전에 토론 과정에서 이 기자회견이었죠. 기자회견 과정에서 영시축제 관련 그 예산 집행이 최대한 안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지난번에 했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미 그 주관사도 결정하고 다 그렇겠죠.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되는 즉시 영시축제 예산 집행에 관한 것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시간 영시축제 자체를 지금 그럼 폐지할 수 있느냐 이번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변형된 형태로 지역을 분산시키든 골목에서 하든 이런 방식으로 축제의 형태를 바꾸는 그래서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제는요. 저희가 이번 인터뷰를 좀 준비하면서요. 이게 상대 캠프, 그러니까 이장 후보 캠프에서의 질문 3가지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허 후보님께 좀 물어봐 달라는. 그래서 그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임기 내 지역경제 75조 원, 이게 양질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1조 규모의 시민성장펀드 조성을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전시 연간 예산이 5조 원 수준인데 이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신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그 캠프에서 온 질문 정확한 겁니까?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예. 현직 시장이 연간 대전시 예산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5조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은 제가 알기로 7조거든요. 저는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숫자부터 문제인데 이장호 후보하고 제가 토론을 해보면 숫자가 자기 마음대로예요. 숫자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뢰의 근거인데 숫자 자체 인용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부터가 문제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뭐 그 1조 원을 어떻게 시민 성장 펀드를 조성할 거냐 이것이 이제 질문의 요지죠. 핵심인데 지금 정부가 국민 성장 펀드를 좀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그 저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어떤 이익을 내면서 세수도 많이 초과라는 표현 자체가 안 맞는 건데 예측치보다 더 많이 거친다는 거겠죠. 초과 세수가 뭐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 중에 일부를 그런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정부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도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정부에서 국민성장 펀드 중에 뭐 한 3천억 정도를 지역 성장 펀드로 지원받도록 할 거고 대전시도 여기에 한 1,000억 이상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거기에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여력 있는 데들이 이 펀드에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시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대전시가 일정한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면 이거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1조 재원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민의 힘을 믿는다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좀 길어서 제가 좀 사실은 조금 그 앞부분이나 뒷부분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온통대전 2.0을 지역순환경제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이 대전의 돈이 지역 안에서 제대로 돌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지역 화폐는 이 소비의 지역 내 체류 시간을 늘리는 효과도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결국 소비자의 구매력 총량 자체를 늘리지는 못한다. 즉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기존 파이를 지역 안에서 나누는 방식인데 온통대전 2.0이 소비, 재분배를 넘어 대전 경제의 총생산 자체를 키울 수 있다는 근거를 구체적인 수치와 메커니즘으로 설명해달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참 이번에도 예. 제가 했던 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그게 기반해서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 또한 뭐 제가 여태까지 온통대전 2.0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온통대전 2.0이 그 자체로 파이를 키운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예. 이걸 통해서 지역에서 어떤 순환을 더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서 경제에 재원의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것이고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는 뭐냐면 아까도 설명됐지만 이 지역 화폐를 그 사업을 집행을 하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하면 국비 지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국비가 대전에 들어오는 거는 대전에 돈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일단 봅니다. 그 자체가 이미 그 파이가 커지는 건데 이 자체로 무슨 경제적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예. 지역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0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온통대전 2.0은 물론 지역 경제의 순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 기능을 강화해서 원래 지역 화폐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유럽에서 특히 이제 캐톨릭 기반의 공동체에서 성장한 건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많이 변화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대전이라는 공동체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이걸 경제 논리로 돈이 더 되니 많이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철학의 빈곤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오신 질문은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민선 8기 4년간 이 대전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500% 이상 증가했다.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실 것인지 그리고 외국 기업이 대전을 선택하게 만들 차별화된 이 투자 유치 전략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장우 후보가 많은 일을 했군요. 외국인 직접 투자 500 이상 증가했다. 예. 이게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제 느낌에는 허태정 4년 동안 제일 안 됐던 해하고 본인이 제일 많이 했던 해를 비교해서 500으로 했지 않을까 평균이 아니라.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그 신동 둔국지구 이제 개발하면서 여기에 제가 시장일 때 외국인 투자 자유구역으로 여기를 지정받았거든요. 네, 그랬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가 용이해진 것이지 혼자 뭐 자기가 뭐 외국 다니면서 무슨 기업 유치해서 이런 외국인들이 외국 투자가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예. 그걸 애초에 그 신동 둔국 지역을 산업용지로 개발한 전임 시장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까 해서 제가 외국인 투자 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서 외국인 투자를 용이하게 해준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본인이 돌 하나를 더 올려놓은 그런 탑이거든요. 그런데 그 탑을 마치 기단부터 마지막까지 자기가 쌓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좀 과장 광고는 가능한데 그건 허위 광고예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 주신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시간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질문 정도가 남았습니다. 후보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이장 후보 왔을 때도 제가 이 질문을 거꾸로 물어봤었는데 네. 상대 후보인 이장 후보의 좀 장점이라고 할까요? 또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뭐 저희 개인 사적으로야 네. 뭐 이런저런 칭찬해 줄 수 있는데 예. 공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예. 이 공을 과대 포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그럴듯하게 알맹이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 하여튼 포장 능력은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4년 이 대전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시민분들께요. 우리 허태중 후보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민선 7기 시장일 때 이제 코로나로 한 2년 반 사실은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매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던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소위 야인으로 있으면서 스스로를 많이 다듬고 또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대전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시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꼼꼼히 설계해온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대전의 미래,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더 큰 역할을 할 자신도 있습니다. 시장 선거에서 시민들께서 누가 시민을 위하는 일꾼인지 시민을 넘어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허태정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함께 대전의 미래 전략과 주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대전시장 선거는 도시 경쟁력과 성장에 무게를 둘 것인지 또 시민의 삶과 균형 발전에 더 집중할 것인지가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들의 비전과 실행력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허태정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앤톡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